그것이 우리가 틀 바깥이라 부르는 것의 첫 번째 의미이다. 틀에 잡힌, 즉 보여진 집합에 대하여 더 큰 집합이 항상 존재하며 또는 이 집합과 더불어 더 큰 집합을 형성할 수 있는 다른 집합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더 큰 집합은 새로운 틀 바깥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 하에서 마찬가지로 보여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계속 반복된다. 이 모든 집합들의 집합은 균질적 연속성, 실질적으로 무한정한 우주 혹은 물질적인 면을 형성한다. 하지만 비록 더욱더 커다란 면이나 집합들이 반드시 전체와 간접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해도 이 모든 집합들의 집합은 균질적 연속성, 실질적으로 무한한 우주 혹은 물질적인 면을 형성하고 하지만 더욱더 커다란 면이나 집합들이 반드시 전체와 간접적 관계를 갖게 된다 해도 이것 자체가 전체인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모든 집합들의 집합을 전체라고 상정할 때 우리가 빠져들 풀 수 없는 모순들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은 전체의 개념이 무의미해서가 아니라 그 개념이 집합과는 다르며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전체 개념이란 오히려 아무리 큰 집합이건 간에 스스로 닫히는 것을 막는 것이며 그 집합으로 하여금 더 큰 집합으로 더욱 연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는 집합들을 가로지르는 실로서 각각의 집합에 다른 집합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데 이 가능성은 그러므로 전체는 집합들을 가로지르는 실로서 각각의 집합에 다른 집합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데 이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구현되며 이는 무한히 그러하다. 또한 전체란 개방성으로서 물질이나 공간보다는 정신이나 시간과 관계된다. 어떤 관계 하에서건 집합들이 서로에게 연장되는 것을 각각의 집합회로 통하는 전체의 열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어느 닫힌 체계이건 결코 절대적으로 닫히는 법은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공간 속에서 다소 가느다란 실에 의해 다른 체계들과 이어져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실을 따라 그 체계의 지속을 전이시켜주는 전체의 통합 또는 재통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엘 버치에 의하면 구체적 공간과 틀 바깥의 상상적 공간을 구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무슨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실을 따라서 그 체계의 지속을 전이시켜주는 전체의 통합 또는 재통합의 지속을 전이시켜주는데 버치에 의하면 구체적 공간과 틀 바깥의 상상적 공간을 구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상상적인 것 역시 틀 바깥이기를 멈추고 화면의 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체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틀 바깥은 본래적으로 그리고 그 자체로서 성질을 달리하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상대적인 측면으로서 이 측면을 통해 공간 속에서 닫힌 개체는 보이지 않는 집합을 지시하며 이 집합이 보여지게 되면 그건 역시 보이지 않는 다른 새로운 집합을 지시하며 이러한 관계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틀 바깥이기를 멈추고 화면의 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체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틀 바깥은 안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되는데 틀 바깥은 본래적으로 그리고 그 자체로서 성질을 달리하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상대적인 측면으로서 이 측면을 통해 공간 속에서 닫힌 체계는 보이지 않는 집합을 지시하며 이 집합이 보여지게 되면 그건 역시 보이지 않는 새로운 다른 집합을 지시하며 이러한 관계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보이지 않는 집합을 하나의 집합이 보이지 않는 집합을 지시한다. 다른 하나는 절대적 측면으로서 이는 닫힌 체계를 더 이상 집합도 아니고 가시적인 것의 질서에 속하지도 않는 우주 전체의 내재적 지속을 향해 열리게끔 한다. 탈화면 잡기는 실용적으로는 타당화되지 않지만 바로 이 두 번째 측면에서 그 존재 이유를 갖고 있다. 어떤 경우 틀 바깥은 다른 장소나 근처 또는 주위에 존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른 경우 그것은 훨씬 예사롭지 않은 현전을 나타낸다.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조차 없으며 차라리 버틴다거나 존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더욱 근본적인 다른 장소이며 균질적인 공간과 시간의 바깥에 있다. 분명히 틀 바깥의 이 두 가지 측면은 부단히 서로 뒤섞인다. 그러나 틀 잡힌 이미지를 닫힌 체계라고 간주할 때 실의 속성에 따라 한 측면이 다른 측면에 대해 우위를 점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집합을 보이지 않는 집합들로 이어주는 실이 굵으면 굵을수록 틀 바깥은 자신의 첫 번째 기능, 즉 공간에 덧붙이는 기능을 훨씬 잘 실현하게 된다. 하지만 실이 가늘 때에는 그것은 틀의 닫힘을 강화하거나 바깥과의 관계를 없애버리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분명히 상대적으로 닫힌 체계가 완전히 고립되도록 보장해주지 않으며 더욱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실이 가늘수록 그리고 지속이 거미처럼 체계 안으로 더욱더 기어들수록 틀 바깥은 다른 기능을, 즉 결코 완전히 닫히지 않는 체계 속의 초공간적인 영적인 것을 개입시키는 기능을 더 잘 구현한다. 드레이어는 그것에서 금욕적인 방법을 이끌어내었다. 이미지가 닫힌 공간이 되어 2차원적으로 환원되면 될수록 그것은 4차원적인 시간, 5차원적인 정신, 그리고 잔다르크나 게르트루드의 영적 결정애로 자신을 여는데 더욱 적합하게 된다. 관객이 기다리고 있는 인물은 아직 보이지 않으며 틀 바깥의 첫 번째 기능, 그 인물은 잠시 비어있는 영역에 카메라로 찍을 수 없는 백색 위의 백색, 즉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공간에 머물고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예로서 히치콕의 화면틀은 주변 공간을 중성화하고 닫힌 체계를 가능한 한 멀리까지 확대시켜 최대한의 요소들을 이미지 안에 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의 화면틀은 이미지를 전체를 짜나가는 순수하게 사유된 관계들이 놀이를 향해 열려있는 정신적인 이미지로 만든다. 바로 이것이 아무리 폐쇄적인 이미지라 하더라도 항상 틀 안이 틀 바깥이 있다고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항상 틀 바깥의 두 가지 측면, 즉 다른 집합들과 함께 현실화되는 관계 및 전체와의 잠재적 관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장 신비스러운 두 번째 관계는 첫 번째 관계가 이루어지는 중계와 확장을 통해 이미지들의 연속 속에서 간접적으로 도달하게 되며 이는 무한히 그러하다. 다른 한편으로 두 번째 관계는 첫 번째 관계의 제한과 중립화를 통해 이미지 자체 안에서 훨씬 직접적으로 도달된다. 화면틀에 대한 이 분석 결과들을 요약해보자. 화면 잡기는 한 집합 안에 들어가는 온갖 종류의 부분들을 선택하는 기술이다. 이 집합은 닫힌 세계, 즉 상대적, 인위적으로 닫힌 체계이다. 화면 틀에 의해 한정된 닫힌 체계는 그것이 관객들에게 소통시키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다. 그것은 정보적이며 포화된 상태가 아니면 희박한 상태에 있다. 그 자체로서 그리고 제한으로서 간주될 경우 그것은 기하학적이거나 물리역학적인 것이다. 그 부분들의 속성들을 고려해 보아도
역시 그것은 기하학적이며 물리적이며 역학적이다. 그것을 시점이나 화면 잡기의 각도와 연관시킬 때 비로소 그것은 시각적인 옵티큐 체계가 된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실용적인 타당성을 띠거나 또는 더 높은 차원의 타당성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닫힌 체계는 그 체계의 연장인 훨씬 넓은 집합의 형태로 또는 그것을 통합하는 전체의 형태로 틀 바깥을 결정한다. 두 번째 단계, 뿔랑과 운동. 데쿠바주는 각 뿔랑의 한정이며 뿔랑은 닫힌 체계 안에서 집합의 요소를 혹은 부분들 사이에서 성립되는 운동의 한정이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운동은 집합과는 다른 속성을 갖는 어떤 전체와 연관된다. 전체란 변화하는 것으로 개방성 혹은 지속이다. 그러므로 운동은 전체의 어떤 변화 혹은 그 변화의 어느 단계나 양상을 표현한다. 즉, 지속이나 지속의 분절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은 두 가지 측면을 갖는데 그것은 안과 밖 또는 종이의 앞뒷면처럼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부분들 사이의 관계이며 전체의 감화작용이다. 한편으로 운동은 한 집합에 속하는 부분을 각각의 위치를 바꾸는데 운동은 한 집합에 속하는 부분들 각각의 위치를 바꾸는데 이 부분들은 그 집합의 단면들과도 같으며 각각 그 자체로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운동은 스스로 어느 전체의 동적 단면이 되는 동시에 그 전체의 변화를 표현한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또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인물들이 움직이는 고정된 뿔랑이 있다고 하자. 이 인물들은 틀지어진 집합 안에서 그들 각각의 위치를 바꾼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 무엇, 즉 아주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집합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전체 속에서의 질적 변화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자의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또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는 뿔랑을 생각해보자. 카메라는 한 집합에서 다른 집합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집합들 각각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만일 이 상대적인 변화가 집합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전체의 절대적 변화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필연성을 잃게 된다. 예를 들어 카메라가 계단을 올라가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쫓고 있다 하자. 한 문 앞에 이르러 남자가 그 문을 연다. 그런 뒤 카메라가 그들을 떠나 단 하나의 뿔랑으로 뒷걸음질쳐 아파트 외벽을 쭉 따라 물러난 뒤 계단에 이르러 역시 뒷걸음질로 내려온다. 그렇게 해서 인도로 나가서는 위로 상승하여 바깥에서 본 아파트의 불투명한 창문에 도달한다. 부동적 집합들이 상대적 위치를 바꾸어 놓은 이 운동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 역시 이러한 변형을 거치고 있는 전체 안에서 변화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전혀 어떤 필연성도 갖지 못한다. 예를 들어 보자. 여기 살해되고 있는 이 여인은 들어올 때는 자유롭게 들어왔으나 이제는 어떤 도움도 청할 수 없다. 그녀가 살해당한다는 사실은 불가피하다. 우리는